네,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2019년 11월 25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조금 늦어지는 거 실은 아까 녹음을 다 했었는데 이놈의 오디오 녹음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다시 녹음하느라 늦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먼저 썸네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제목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제주의 언론은 왜 아이비를 질문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왜 제주의 언론은 아이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고 왜 질문도 하지 않는가. 단지 이게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게 학부모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참 중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좀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 한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토끼서입니다. 아이비가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것이다. 아니다. 성급한 정책이다. 라는 거 뽑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기사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 현안에 관련한 각종 예산과 법안 어떻게 처리될까? 자, 카지노 최근에 개정 조례 하나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죠. 신설 이전 시에는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상의 공원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다는 거. 도지정 무형문화재 4종목 보유자 인정받았다는 소식 나왔고요. 버스 준공영제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굉장히 혈세를 펑펑 버스 회사들이 좀 장난치고 논 거 요번에 한번 적발이 됐었죠. 감시 강화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요. 상임위원회.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용 역시 2년 연장해주기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라산 소나무림 10년 사이에 51헥타르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조림 사업이라든가 보호 사업 같은 거 잘 됐다는 평가인 거겠죠. 자, 추자도 무슨 가공 공장이 생겼나 봅니다. 멸치 액젓 명품 특산품으로 발돋움할 기반이 마련됐다. 자, 대성호 수색 작업 그리고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자, 국가가 인정한 4.3 희생자와 유족이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건데요. 우리 제주도 인구가 68만, 69만 거의 그 언저리니까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이제 희생자 또는 유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상청이 올 겨울 제주 지역이 평년보다 덜 춥겠지만 다음 달인 12월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보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참 날씨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유독 비도 많이 내렸고 태풍도 많았죠. 제주산 고추, 참깨, 콩 같은 이 바짝물의 단위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국의 해녀를 말하다라는 한라일보 기획기사 8번째입니다. 전남 여수 연도마을이라는 곳에 또 제주 출신 해녀들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 관련은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설입니다. 제2공항 특유로 갈등에 휩싸인 도의회. 이래서야 되겠냐? 질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설, 만장길 첫선 세계유산 가치 높이는 계기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한 기사 아까 톱기사 이겁니다. 지금 제주교육의 뜨거운 감자 아이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가지고 유럽 지역에서 주로 이제 외교관 자녀들이 이수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교육 목표에 따른 공부를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이제 아예 방향이나 어떤 교과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성문 교육감이 이제 이 아이비 교육 과정을 공교육에 자기가 최초 도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다들 아실 겁니다. 서귀포 지역에 있는 일반고죠. 읍면 지역 일반고죠. 표선 고등학교를 아이비 시범교육 지정학교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물론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미래인재를 키우자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계획, 아무리 좋은 어떤 실천이라도
이게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피해는 이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날 거라는 거죠. 이 관련해 가지고 한라일보가 또 마침 이제 그 잘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의 시선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지금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입학을 한 후에 1학년은 정규 교과 과정을 배우고 2학년과 3학년을 이 IB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급에서 지금 이 IB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IB 프로그램 이수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라든가 IB를 원래 준비를 하려고 갔지만 IB를 해보니까 난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일반 정규 과정을 가려는 학생들은 이게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 최근에 공정성 화두가 되면서 이제 수시 모집보다는 지금 정시 교육을 늘리려고 하는데, 정시 교육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IB 교육을 이수하면요, 수능을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자, 그러면 대학 입시하고 너무 연계율이 낮으면은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이게 있네요.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IB 과정이 초등 과정 그리고 중등 과정 이어서 고등 과정까지 하는데, 고등에서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계성도 없고 무조건 2, 3학년은 다 IB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네. 그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게 있죠. 예전에는 이제 표선 지역 학생들이 이제 표선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을 했어요. 많이 진학을 하셨는데, 표선고가 이제 IB 학교가 지정되면은 이 학생들이 점점 회피하면은 이성문 교육감이 그렇게 내세우던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성급한 정책이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전부터 문제를 한번 짚고 싶었는데, 마침 한라일보가 또 짚어주셨네요. 결정적으로 이거 있네요.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으로 도입되는 IB가 그 임기 후에 시작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로 거론된다. 네. 아무튼 좋은 어떤 구호도 좋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차선책이고요. 최선책은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지역사회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일보입니다. 제주관광 노비자 메리트 유지된다. 네. 전자여행 사전 허가 심사제. 잠깐만, 이 용어가 좀 꼬이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제주는 유예하기로 했다. 뭐 그런 거죠.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네,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보상 기한 1년 연장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절실. 제2공항 관련 예산 철저히 심사하라. 제주도가 5조 7천억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면서 예산이 없다, 세수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이제 들여다봤더니만 웬걸 제2공항 관련해가지고 뭐 각종 예산, 뭐 심지어는 이제 주민들 해외 시찰이라든가 공무원들 출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다고 해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관련한 예산들을 모두 좀 도입해가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차 산업 예산 격감했는데 이게 생명산업 맞나? 예산의 시즌입니다. 한라산 소나무숲 면적 늘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고령화로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농지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감자 가격 반토막. 제주 감성에 취한 술 인기몰이를 얻고 있다. 네,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술 말고요. 어떤 대규모 공장 말고 소규모 공장, 간의 수공 없이 이렇게 그런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류를 공급하는 이른바 그 크래프트 관련한 가게들이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네, 어제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 당했습니다. 추모. 네, 안타깝네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오현고등학교 전국 고등축구 왕중왕에 도전한다. 네, 첫 번째 사설입니다. 4.3 특별법 개정 이번 국회가 마지막 기회다. 해준다 했던 여야는 좀 진정성을 보여달라. 촉구하는 사설이었고요. 두 번째 사설, 사업용 차량 차고지증명제 개선해야. 네, 제가 주목한 기사는 이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원래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간판을 원래 이제 최대 3개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시청 대학로 쪽을 가보니까 이 기자가 봤나 봐요. 어떤 가게의 경우에는 이제 간판이 6개가 설치되어 있더라. 하나, 둘, 셋. 이것도 간판인가요?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허용 개수를 초과한 게 너무 수두룩한데 너무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예. 왜냐? 또 이제 이런 거 단속하려고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경제도 안 좋은데 장사도 안 되는데 행정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상인들의 반발을 부른다. 이런 거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신선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네, 제주신보 오라단지 자본검증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신보는 참 오라단지에 대해서 거의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참 오라단지에 참 관심이 많아요. 제주신보가. 왜 그럴까요? 네, 희생자 유족 추가, 카지노 조례안 통과 말씀드렸죠. 예산 없다면서 내년 예산 선심 낭비 가득하다. 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경면 종합정비 6년 만에 완료했다. 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데 왜냐하면 자부담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대성호 정밀감식 시작. 유기동물이 늘면서 곳곳에서 물림사고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끔 저희 동네에서도 큰 개들 많이 보여요. 자, 4.3 관련한 토론회 심포지엄이 있었나 봅니다. 미국과 유엔에 4.3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밀 문건 공개를 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창업과 폐업 악순환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건데 농어촌 민박 게스트하우스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설입니다. 예산안 심사 더욱더 꼼꼼해야 한다. 두 번째 사설, 도의회 제2공항 특위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새 판을 짜든지 리더십도 없고 팔로우십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겁니다. 잘못된 신호등 때문에 이게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건데 옛날 저희 동네에도 이런 거 하나 있었어요. 보면 이제 정지선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정지선 앞에 이렇게 차가 멈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지선이 있고 이 바로 수직 위로 신호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원래 좀 앞에 떨어져 가지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요렇게 해서 운전자가 요렇게 볼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건 요렇게 바로 수직으로 있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어도 이 자리에 있다 보면은 바뀐 줄도 모르고 또 이게 서로 이제 신호 바뀐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도 날 위험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교통 신호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동 교차로라고 하는데요. 삼양동 교차로. 지난달에 사망사고도 있었네요.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 재미일보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라산 생태계 출렁거린다. 제주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하고 있다. 네, 이게 어딘고 보니까 일도 일동 그리고 노형동이 있는데요. 일도 일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000명 정도 안 되는데 노형동은 지금 한 56,000?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어떻게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4.3 심포지엄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법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네, 돈 없다고 하면서 정작 카지노 조례안 상임위 넘었다. 제2공항 예산 편성 결국 도의회가 칼을 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묻지마 창업의 골목 상권 흔들거리고 있다.
재활용품 배출일이 아닌 품목을 투기하는 현상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서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비 다가올 세상의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는 기술이다. 네, 말은 좋죠. 자, 제주도 최저기온 오르고 일교차는 줄었고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사실 체육회장이 왜 이렇게 관심을 모을까요? 네, 사실 뭐 예전에는 체육회장은 원래 그 광역자치단체 도지사 또는 시장이 직접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민선회장이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게 체육회가 은근히 좀 조직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앞두고 네, 선거 앞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정치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선체육회장을 이쪽 사람이 되느냐 또는 저쪽 사람이 되느냐 이거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설 경제 위기 돌파구 찾지 못하는 제주도정. 두 번째 엎친 데 덮친 제주 전기차 정책. 네, 오늘 기사는 보니까 아이고 좀 이게 가려졌는데 네. 과잉 공급 경고에도 객실수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코칼의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